자, 오늘 이제 9월 13일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희도 잘 보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트라우트 얘기 한번 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추석 동안 쉬고 있는 동안에 트라우트 선수가 소리 소문 없이 7경기 연속 홈런을 또 때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홈런 그 중계를 했어요. 네네. 중계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야, 진짜 트라웃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13일입니다. 클리블랜드와의 원정 경기 2번 타자 중견수로 이제 선발 출전을 했죠. 4타수 1안타, 홈런 하나 포함해서 이제 2타점을 올렸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에서 나오는 쫓아가는 홈런이었어요. 그렇죠. 이 2대4로 뒤진 상황에서 이 5회 초였죠. 이 상황에서 3루의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93.6마일짜리 포신 패스볼을 받아쳐서 이제 가운데 쪽 담장을 넘겼어요. 지난 5일부터 이제 휴스턴전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연속 경기 홈런을 쌓고 있는데 어제 경기는 결장을 했고 오늘 복귀를 해서 곧바로 홈런을 추가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이 8경기, 뭐 켄 그리피 주니어와 돈 매팅리 그리고 데일롱 선수가 기록한 이 최고 기록에 이제 한 경기에서만 더 홈런을 치게 되면 새로운 이제 기록, 이제 타이 기록을 또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다 더해서 이제 이대호 선수가 KBO 리그에서 기록을 했었던 이 9경기 그렇죠. 연속 홈런. 이거 사실 비공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로 전체로 확대를 했을 세계 경우에는 신기록이에요, 이것도. 예, 세계 신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정신 차려 보니까 트라우트 선수가 시즌 35 홈런, 이제 오타니를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에런 저지에 이어서 홈런 2위더라고요. 그렇죠. 에런 저지와의 이 홈런 수 차이는 여전히 20경기지만 20개? 20개지만 사실 이 트라우트의 놀라운 점은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이 많았다는 거. 오늘이 딱 100번째 출전이었거든요. 100경기에서 35홈런이에요. 이 162경기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55홈런, 56홈런도 가능한 페이스입니다. 그렇죠. 사실 에런 저지랑 이 경기 수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페이스 차이가 크지는 않았는데 부상이 맞아요. 사실 좀 아쉬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타율도 2할 7푼 9리, OPS도 1을 넘어선 1.001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뭐 구정타석 채우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대단하다. 트라우트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걱정했죠, 사실. 사과하세요, 빨리. 미안합니다, 트라우트 선수. 이 사실 저희가 왜 네. 걱정을 했냐면 이 트라우트 선수가 지난 이제 7월이잖아요. 지난 7월 중순 이 등 통증을 호소한 다음에 아이엘에 등재가 됐었는데 정밀 조사 결과 희귀 척추 질환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참 그렇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갈비뼈 쪽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척추뼈 쪽이 압박 증상을 느끼면서 이제 갈비뼈까지 신경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갈비뼈 통증이 느껴진다고 했고 이게 스윙 그리고 수비 도중에 충돌 그리고 슬라이딩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악화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는데 트라웃이 괜찮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아, 그치.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괜찮은 게 맞았어. 올 시즌에는 사실 이제 트라우트 선수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네. 26타수 무안타 기간도 있었고 7타석 연속으로 삼진을 당하는 등 좀 부진이 그렇죠. 길어지는 슬럼프가 긴 상황이 있었거든요. 부진 직후에 또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그때 부진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패스트볼에 전혀 대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볼 위주로 상대 투수들이 공격적으로 승부를 했을 때 다 삼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트라웃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7경기 연속 홈런이죠. 네. 대부분이 패스트볼 상대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볼이 뭐 90마일 초반이건 중반이건 후반이건 상관없어. 무조건 패스트볼 상대로 홈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 건강하다는 거를 직접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맞습니다. 이 사실 그때 당시에도 증상 재발 않도록 루틴을 잘 지켜서 관리를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워낙에 또 희귀한 이 희귀 척추 질환이다 보니까 많은 걱정을 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뭐 중견수 수비도 할 수 있고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리고 또 부상 복귀 이후에 성적도 오히려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할 1푼 3리의 타율, 11개 홈런, 18타점, OPS는 무려 1.114예요. 이 오히려 복귀 이후에 더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트라우트 선수이고 사실 지난 시즌에 이 종아리 쪽 통증 때문에 30경기 남짓밖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많은 걱정을 모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하기만 하면 그때도 사실 비율 성적만 놓고 보면은 지금이랑 똑같았고 올 시즌에도 결국에는 타율이 살짝 낮긴 하지만 그거 아세요? 트라웃 역대 이 모든 시즌을 통틀어서 올 시즌이 타석당 홈런이 가장 높아요. 8.3%가 넘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트라웃은 진짜
건강하기만 하면 잘하는구나. 이거를 입증하는 시즌이 아닌가 해요. 맞습니다. 이 사실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이제 이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장기 부상을 끊었었고 올 시즌에도 몸 상태에 좀 이상이 있으면서 하락세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2030년 만 38살까지 자녀 연봉이 2억 9,600만 달러가 많이 남았거든요. 남긴 했어. 많이 남긴 했어. 연평균 3,700만 달러를 주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래도 끄덕끄덕하게 되는 이 트라우스 선수의 활약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중견수로도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체력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내년 시즌부터는 아무래도 뭐 이 좌익수라던가 아니면 지명타자로 출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체력 관리를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트라웃도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에인절스도 대단해요. 오늘 트라웃이 이렇게 7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는데도 4대5로 클리블랜드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에인절스가 진짜 신기해요. 제가 중계할 때마다 말하는 신기하네. 건데 트라웃도 있고 네. 오타니도 있어요. 이 두 선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아메리칸 리그 홈런 공동 2위였고 그렇죠. 오늘 트라웃이 앞서가긴 했지만 홈런 2위랑 3위가 한 팀에 있는 거야. 둘이 합작해서 거의 70홈런을 때려냈는데 근데 이게 말이 되나? 5할 승률도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어이없어.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중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하위 타선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상위 타선까지 이제 상위 타선에서 점수를 내지 못하면 하위 타선도 그냥 없는 거야. 자동 아웃.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렵게 경기를 풀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맞습니다. 7회 말 이제 로사리오 선수에게 결승타를 맞고 패배를 했는데 사실 어제 경기도 오타니 선수가 34호 홈런 때려내고도 휴스턴에 4대12로 대패를 했잖아요. 이게 이 1회에 나온 사실 선취 홈런이었어요. 선취 투런포로 시작을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진 거야. 12점 내주고 졌어. 이게 투수진도 사실 무너진 경우가 잦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리블랜드에 미친 불펜진이 있잖아. 맞습니다. 카렌치액은 오늘 안 나오긴 했거든요. 나머지 투수들이 나오니까 다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쉽지 연달아서 않습니다. 네, 벌떼하고 물론 붙었어요. 오타니는 오늘도 또 쳤어요. 네. 오타니도 오늘 안타를 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에인절스가 올 시즌에 트라우스 선수 홈런 쳤을 때는 16승 15패, 5할 간신히 넘고 오타니가 홈런 쳤을 때는 17승 11패라고 하는데 물론 5할 승률 이상 그리고 좋은 승률이긴 하지만 시즌 이 평균 성적에 비했을 때는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홈런을 쳤을 때도 5할 승률 근처에서 간당간당한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둘 다 홈런을 쳐야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더라고 이 팀이. 61승 80패, 승률이 4할 3푼 3리니까 지금 지구 공동 3위거든요. 텍사스도 물론 돈 썼지만 올 시즌 성적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오타니와 트라웃이라는 참 거물급 선수들을 둘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성적을 거둔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사실 트라웃도 12년 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2014년 그 포스트 시즌 진출했던 때 기억나죠? 타선의 힘으로 캔자스 시티 그때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3경기 뛴 게 전부예요. 이때 3패하고 그냥 떨어졌거든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현대 지금 이 시점에서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 MVP 수상만 3번 MVP 2위 수상 합치면은 진짜 6시즌 7시즌을 MVP급 시즌을 보냈던 트라웃이 포스트 시즌 한 번 갔어. 그것도 3경기 꼴랑. 네. 오타니는요 못 갔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사실 오타니는 시즌 도중에 가을 야구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다 트레이드된 마당에는 이제 개인적인 성적에 좀 동기부여를 받는다. MVP 경쟁 오히려 저지 선수의 경쟁에서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만큼 사실 이제 팀 전력 보강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구단주가 바뀌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구단주가 바뀌기 전까지 오타니가 다른 팀 갈 일은 없고요. 구단주가 새로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오타니라는 이 보석을 다른 팀에 보내고 싶을까? 그랬을 경우에는 트라웃도 있고 오타니도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시즌 치를 거야? 제 생각에는 다음 구단주가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또 투자를 하긴 하겠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현명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사실 모레노 구단주도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 사치세는 죽어도 넘으려고 안 하고 그렇죠. 스타급 선수만 영입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타선이랑 하위 타선이랑 간극이 너무 크다던가 전력 불균형. 아니면 불펜진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선발진이 한두 명밖에 믿을 선수가 없다던가 이런 전력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 새로운 구단주가 취임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연 내일 경기에서도 트라우트 선수가 홈런을 때려낼 수 있을지 이게 참 관심사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또 증인이 될 수 있을지 저희도 내일 경기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